입대를 앞두고 휴학을 하게 되어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평소에는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리고 아침이면 부족했던 잠을 보충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어제도 어김없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 늦게까지 자고 있었다. 그런데도 술기운이 남아선지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싫었다. 그때 밖에서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우 어머니, 왜 집안에 쓰레기를 모아두세요? 바로 밖에 내다 버리시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 내다 버리세요. 주인집 아주머니의 목소리였다. 이어서 어머니의 조용한 충청도 사투리가 들렸다. 미안해요. 지금 치울게요.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답하셨지만 주인집 아주머니는 여전히 독하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수돗물 좀 꼭 잠그지 못해요? 수도요금을 다 내실 거예요.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알았시오 하고 대답하셨다. 어머니에게 그렇게 날카롭게 대하는 주인집 아주머니의 말투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잠이 확 달아났다. 나는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나를 키우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외아들이다. 어머니는 항상 남을 배려하고 시골 여인처럼 순수한 분이다. 우리 집 형편은 넉넉하지 않아 전세로 살고 있지만 주인집 아주머니가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까칠하게 대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착한 어머니를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에 주인 아주머니가 밉게 느껴졌다. 주인 집에는 부부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딸이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의 이름은 박은영으로 나이대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그녀의 남편은 나이가 꽤 들어 보였다. 박은영 아주머니는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지만 그녀의 남편은 키도 작고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남편은 검소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박은영 아주머니는 남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했다. 어머니에게 들은 말로는 박은영 아주머니가 동네 사람들과 모였을 때 종종 남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고 했다. 침대에서 뒹굴며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는 박은영 아주머니를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나에게만은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았다. 성호 학생, 정말 듬직하네. 여자들이 좋아할 타입이야. 이런 말들을 종종 던지며 나를 칭찬하곤 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그녀에게 다가가 보기로 결심하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추리닝을 입고 마당으로 나갔다. 마당에서는 어머니가 빗자루로 쓰레기를 쓸고 계셨다. 나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어머니, 제가 할게요. 주세요. 라고 말하며 빗자루를 받았다. 어머니는 외동아들인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더 자지 않고 나와서 이런 걸 다 하고 라고 걱정하셨다. 나는 괜찮아요. 어머니, 다른 일 보세요 라고 말하고 어머니 대신 마당을 깨끗이 쓸었다. 모아둔 쓰레기를 정리하고 대문 밖으로 쓰레기를 내다 버렸다. 그리고 주인집 앞으로 다가갔다. 열린 현관문 너머로 박은영 아주머니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헛기침을 하며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그녀는 청소기를 멈추고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그녀에게 퉁명스럽게 말했다. 저 쓰레기 다 버렸습니다. 또 시킬 일 있나요? 박은영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요. 성호 학생. 쓰레기도 다 버려주고 어머니께도 항상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답했다. 그녀는 평소 어머니에게 차갑게 대하곤 했지만 때로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순간도 있었다. 그녀는 이어서 집안일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남편이 가게 일만 신경 쓰고 집안일은 도와주지 않아서 좀 속상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이해하는 척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리고 세면장에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물이 새는데 성우 학생이 좀 고쳐줄 수 있겠어요? 라고 물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네, 해보죠우라고 답했다. 소리가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니 그녀가 의자 위에 올라서서 옷장 위에 있는 상자를 내리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의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나는 급히 다가가 의자를 붙잡아 주었다. 조심하세요. 의자가 너무 흔들리네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이 상자를 꺼내려다 보니 위험하더라고요. 나는 그녀가 상자를 안전하게 내리도록 도와주었다. 그녀는 상자 속을 뒤지며 말했다. 공구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찾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녀가 찾고 있던 공구를 꺼내어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일을 잘 끝낼 수 있겠어요. 나는 그녀의 밝은 표정에 자연스레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공구를 챙기고 나서 나를 향해 다가와 다시 한번 인사를 했다. 이렇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혼자서 하려니 어려웠는데 당신 덕분에 쉽게 끝났네요.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답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끝났으니 시원한 음료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더우실 텐데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맙다는 뜻으로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럼 주시면 감사히 마실게요.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음료와 과일을 준비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트레이에 음료와 간단한 과일을 담아 거실로 돌아왔다. 자, 여기 있어요. 시원하게 한 잔 드세요. 나는 그녀가 건넨 음료를 받아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잘 마실게요. 그녀는 나와 마주 앉아 잔을 들고 함께 음료를 마셨다. 서로 일상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가 한층 더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일에 대해 그리고 최근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웃음을 지었다. 사실 요즘 집안일이 많아서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혼자서는 다 하기가 버겁더라고요.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가끔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위 속에서 마시는 시원한 음료와 가벼운 대화는 둘 다에게 작은 휴식이 되었다. 그녀는 집안일과 관련된 조언도 구하고 나는 간단한 팁을 전해주며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일을 마치고 일어나려 했다. 오늘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일을 하나 해결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별 말씀을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그녀는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다. 네, 다음에 또 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서야 나는 그녀가 남편에 대해 자주 불만을 이야기했던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과 행동에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과 무거움이 있었다. 한동안
대화는 끊기고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눈썹을 미세하게 떨었다. 마치 결심한 듯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차라리 무언가 새로운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그녀의 깊은 한숨과 그 말에 담긴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는 어딘가 모르게 슬프고 고독해 보였고 그 미소에는 짙은 쓸쓸함이 서려 있었다. 그 후로 우리는 몇 번의 만남을 가졌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했지만 점차 그녀도 나와의 대화에서 조금씩 편안해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그녀가 우리 집을 방문했다. 그녀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고 어머니에게 선물이라고 건네며 말했다. 이거 선물로 받은 건데 나눠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어머니는 놀라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평소 강단 있고 냉정해 보였던 그녀가 그날따라 다정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집에 작은 문제가 생겨서요. 성호 씨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흔쾌히 허락하셨고 나는 그녀의 집으로 따라갔다. 그녀는 나를 안내하며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그녀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거실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음료를 가져다주며 나를 배려했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나에게 기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녀와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우리는 서로가 무언가에 기대어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분명히 복잡하고 쉽게 정해 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와 나는 서로에게 기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나는 군대에 입대할 시기가 다가왔다. 그녀와의 만남은 그때까지도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전처럼 나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게 다가와서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더 표현하기 시작했다. 훈련소로 떠나기 전 그녀는 조용히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진지한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잘 다녀오세요. 당신의 앞날을 응원할게요. 그리고 저도 이 시간을 잘 견뎌낼게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었고 나도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말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그녀의 응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군 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나는 군 생활을 하면서도 그녀와의 만남을 종종 떠올렸다. 그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와 나의 인연은 분명히 소중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기를 바랐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 역시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녀와 나의 관계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 우리만의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끝.